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학회 논문지를 몇 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학회지를 받은 것 중에 이제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병원인데요. 메이오 클리닉 프로시딩이라고 하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나오는 학회지가 있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건데 꽤 두껍거든요. 여기에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배를 했어요. 11월 달 호가. 그리고 미국 의사학회지 12월 호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서 또 다른 임상 실험의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서도 이제 효과가 없다고 나왔고, 그리고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의학적인 것보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한 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피니언의 글도 같이 됐고요. 제가 이 메이오 클리닉하고 자마 말고도 그 전에 저번 달 이렇게 10월, 11월까지 이제 온 것들이 학회지가 이렇게 두꺼워요, 지금. 자, 왜 이렇게 제가 학회지를 보여드리냐면, 이 굉장히 많은 학회지들이 있어요, 각 학회마다. 그런데 거기서 수많은 임상 실험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리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보고 환자를 치료를 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어떤 정치적이나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매스컴을 탔다거나 하는 그런 발언들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그런 방법들이 이제 환자들에게 잘못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이거를 좀 학회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아니라 다 임상 실험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안 된다고 했지만 한 번 안 됐다, 두 번 안 된다, 세 번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연구가 끝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컨펌을 하다 보면 아니라고는 나오는 것도 있으면 진짜 이게 아닌지 또다시 컨펌하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임상 실험이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12월 1일자 미국 의사학회지에 실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임상 실험은 이게 총 47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400mg 하루에 2번씩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0mg을 하루에 2번씩 8번을 준 실험군과 가짜 약을 먹은 컨트롤 그룹 237명, 그 약을 먹은 군은 242명, 그 약을 먹지 않은 가짜 약을 먹은 사람은 237명으로 해서, 그래서 이 479명의 평균 연령은 57세였고요. 그 중에 433명이 14일 동안의 관찰을 통과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약을 먹은 사람과 가짜 약을 먹은 사람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임상 보고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이를 어떤 걸로 찾아봤냐, 이제 뭐가 차이를 봤는지 살펴봤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7가지의 캐테고리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사망 여부가 있었는지, 두 번째는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에크모를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에크모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인공심장과 인공폐를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의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입원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차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 기계적으로 산소를 사용한 환자들. 그리고 네 번째는 입원을 했고 그리고 산소를 받았지만 산소가 그냥 코에다 이렇게 넣는 그런 산소만 한 환자들을 본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입원을 했지만 아무런 산소도 받지 않은 정도로 그렇게 된 환자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입원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집에서 평소의 일을 할 정도의 컨디션은 되지 않았던 사람들로 분류를 했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입원도 안 했고 평소에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계속 컨디션이 좋아서 다 할 수 있던 사람으로 7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본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은 똑같더라. 그렇게 돼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서 다시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쓰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임상 실험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없는 것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편집자,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 편집위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편집까지 하시는 분은. 그러면 그거를 다 감독하시는 분의 자기들이 오피니언 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비드-19의 치료에서 잘못된 가이드였던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 글도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처럼 우리가 의사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정말 맞는지 항상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재확인, 임상실험을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임상실험을 거치면서 그게 정말로 통계학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벌써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나왔는데 그 후에 나온 자료들 모두 다 거의 모두 다 효과가 없다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메이오 클리닉 프로시딩에서는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텀 중에서 이제 위장 관련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가장 많은 증상이 입맛이 떨어지는 거였다. 자, 위장 관계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위장 관계에서는 입맛이 떨어진 게 22.3%의 환자였고, 그리고 그 다음이 설사, 그래서 12.4%가 설사를 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미식거림과 아니면 구토가 9%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배가 아픈 환자들이 6.2%였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환자들 중에서 설사를 했다는 환자들이 이제 간혹 오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설사를 했다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꼭 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도 병원에 방문은 하지 않았고 전화 상담을 하신 제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증상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벌써 다른 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집에 왔고, 그래서 자기도 그런 증상이 약간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벌써 9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를 주셨는데, 뭐 가족 중에 한 명은 벌써 9일이 됐고 자신이 검사한 지는 벌써 6일이 됐으니까 뭐 지금까지 증상이 별로 없고 설사만 조금 하다가 그쳤다. 그러면 벌써 이제 내일이면 7일인데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나와서 나빠질 가능성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7일 안에 증상이 없었다면 앞으로 뭐 고열이 있고 기침이 나고 시작을 할 확률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가족 멤버는 양성이 나온 지 벌써 열흘이 넘었으니까 그분도 증상이 거의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현재 상황으로 앞으로 뭐 며칠 만에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 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좋았으니까 뭐 그냥 증상 없이 회복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럼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되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족 중에 그것을 퍼뜨린 가족 멤버는 10일이 지났고 아무 증상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자신도 거의 5일, 6일이 지났으니까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굳이 뭘 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자가격리를 하는 것만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하시고 다른 데 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벌써 그렇게 하고 계시고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아무 증상 없이 아니면 굉장히 약하게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뭐 고열이 나고 숨이 차고 안 좋으신 분들도 또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가 걸리지 않으신 분은 쉽게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만을 보고 자신도 뭐 대충 하면 되겠지 하고 위생관리를 안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감염이 안 되게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